미국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은 유럽이라든 다른 나라를 서로 간의 교육을 강화시키거나 해서 달러를 상당히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 그쪽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 그쪽 유로화가 비율이 높아지거나 다른 아시아 통화가 촉발되거나 이런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미 달러가 재정 적자로 인해서 발행하는 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서 국가 통화로 전환을 빨리 시급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키보드로 찍어서 이것을 내놓으면 키보드로 이렇게 밑을 다 재료로 만들면 된다고 급한 부분은 그렇게 끌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는 미국의 수출이 후퇴된 건 아니에요. 다만 수입액이 늘어나고 있어서 모든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 중국이겠죠.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들이 워낙에 싸기 때문에 그것도 중국은 거의 대부분 다 생산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도 생산하고 전 세계 수출이 1위예요. 자동차 어느새 휴대폰이 예전엔 중국 상품을 약간 좀 이렇게 낮은 레벨로 봤는데 요새는 뭐 휴대폰도 전 세계를 쓸고 가전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고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뭐 경쟁력이 탁월하고 배터리 분야로 반도체 부분도 곧 추월하리라고 우리나라 기술을 추월했다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래서 자국의 규모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미국에 있는 기업이라도 엔비디아라든지 AMD는 게 다 중국계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과연 미국 기술일까라는 의문을 좀 들긴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이민자들의 나라이긴 하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다른 나라 기업을 갖다 미국에 유치해가 거기에 생산을 한다 해서 그것이 과연 미국 기술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을 주장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단기한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단점과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의 교육을 서로 간에서 결속을 묶어주거나 해서 달러를 비율을 낮춰주거나 또는 그것을 향후 이렇게 문제가 생기긴 지했다. 기축통화에서 달러는 유로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좀 낮아졌거든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빚을 많이 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부채도.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역 적자에 있어서 미국이 상당히 고민인 것 같은데요. 더구나 중국이 이제 드론 강국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드론 강국이 됐기 때문에 군사적인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드론 자동 전쟁으로 이제 될 것이에요. 기존의 모든 무기들을 함정 같은 쓸모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직 이착륙기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만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급하다. 물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객 부분 또는 군사적인 부분에 정말 시급한데 F-35 호넷은 이미 하고 있으나 그것보다 효율적인 대량 여객, 대량 물류 쪽으로 또는 군사적인 분야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빨리 서둘러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기술이 만약에 전 세계 모든 특허가 만약에 누구나 따라할 수 없다면 특허가 안 나오는데요. 공개된 특허를 보고 기업은 검색을 해서 따라할 수가 있어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국제적인 협약 때문에 못 만드는 거거든요. 제 기술이 이제 전 세계에 있어서 만약에 기존의 기술을 한참 뛰어넘는 기술들입니다. 반도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연구한 부분, 의학까지 해서 컴퓨터, 모든 분야에서 통신 분야까지 골고루 저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이래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 카이스트도 그렇고 지적재산권협회 주한미대사관 오스대 관광청 유럽 쪽이죠. 이런 데서도 국가기관 이례적으로 많이 내시고 그 다음에 YTN에 제 기술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플라스틱 정무 비상벨 시스템 현대기아차의 좌우 프로펠러에 틀린 연료를 줘서 이렇게 조향하는 이런 기술 그 다음에 어떤 배터리에다가 연료 조직, 격벽 처리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쓰는 이런 안도 냉난방 시스템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변속기 없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더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고 했죠. 연료를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그럼 석유 방식이든 가스방, 전기방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타는 것에 따라서 변속기 없애버리는 구조의 내연기관차나 항공기도 그렇고 조명조차도 전기를 많이 주냐 적게 주냐에 따라 조명의 밝기를 틀리게 하는 그런 기술도 얘기를 해줬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비행체 연소기간이라 그러면
연소 기간에 이렇게 6개다 그러면 언어프 방식으로 2개만 쓰는 1개만 쓰 6개를 전체 이렇게 속도를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는 따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얘기도 얘기해 줄 거야. 자동차 연소 기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줌에 따라 속도를 감속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 강중량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존의 기술들을 한참 뛰어넘는 획기적인 것들입니다.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 났습니다. 지적재산권이 특허 부분과 지적재산권이 강화가 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는 기술 평준화를 갖게 되는데요. 제 기술이 무단으로 지금 사용되는 증거가 YTN에도 제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전 세계 각 나라에서 만약에 정보기관 군이다, 정말 각 나라에서 키보드로 돈을 자기네 찍어서 이렇게 내놓는다 그러면 그렇죠. 무한 싸게 내놓 자국 산업을 키울 것은 틀림없고요. 그래서 모든 분야의 상품을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상태냐고 하면 그렇습니다. TV 모니터나 TV 같은 데 모니터, 컴퓨터 같은 것도 간단한 부품 몇 개만 조립하면 직원 10명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도 한 사람에서 조립할 수 있어요. 그런 유튜브 동영상을 보십시오. 한 사람에서 부품사 다 조립하는 거.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상품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각 나라별로 정보기관, 국가 차원에서 한다면 그것을 다른 나라에는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키보드 찍어서 이렇게 가격을 밀어주고 다시 키보드 찍어서 빚을 갖다 없애고 재료를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제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보조를 해준다면 겉으로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보조를 해준다면 자국 내에서 싸게 팔 수 있고 그걸 또 수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수출이 자본주의 국가다. 미국이다. 자본주의 국가가 발달한 나라 미국 또는 유럽도 마찬가지겠죠. 또는 어떤 일본 또는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은 사유재산으로 자기 재산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익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나 키보드로 국가 차원에서 찍어내는 이런 정보기관 군이라든지 거기서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만든다면 가격을 그렇죠. 10분의 1 가격으로도 30분의 1 가격 손해보고도 내놓을 수 있어. 어차피 키보드로 빚은 지워버리면 되니까. 은행 부분이 부실해야 된다 그래도 저는 되게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행 부분이 사유 기업이지만 국영 기업도 국영 은행도 있을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국영 기업이 한 개만 1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부도가 안 나는 빚은 이렇게 키보드로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지도 않아요. 사실상.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 세계부터 거기 예금했던 사람들의 돈이 다 날아갈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국영은행을 갖다 10군데 만들어도 그렇죠. 그 불법은 아니 국제적으로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영은행을 40개도 만들면 사람들은 거기 예금해 놨다고 해도 부도날 염려 자기네 통화 찍어서 그래서 그 키보드로 제로로 만들어 은행 부실이 있다 제로로 만들고 다시 찍어주면 되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전 세계 각 나라별로 이제 좀 자기 산업을 키우고자 해서 우리는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거 그 비용대에 들어가는 비용대에 비해서 120원, 140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 나라에서는 20원에 판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문제가 팔 데가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게 앞으로의 닥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밑달러를 흔들 것이냐 그러면 밑달러를 지탱하는 중에 나오고 있는 일본과 한국, 대만의 문제다, 미국 자신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위험을 일단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뭐 약간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의미를 기술 평준화의 의미를 기술을 사실 도둑질해서 갖다 쓰는 건데 기술을 갖다가 제 기술을 갖다가 계속해서 멋대로 갖다 써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적게 금액을 주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당연히 안 따라갈 텐데요.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올바르게 그 형성을 어떤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거짓은 모른다 기술을 지적재산권을 갖다가 이렇게 그렇죠. 진실은 안다. 그렇죠. 안다라고 전 세계에서 한다. 그럼 만약에 한다면 이론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죠. 이런 부분을 무한정 무시하고 그냥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단기간 내에 직원 10명에서도 TV 만들거나 조립해가지고 스마트폰 한 사람에서 조립해서 만드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단가가 되게 싸게 조립한다는 건 인건비가 기계로 만약에 조립을 한다면 자동 기계로 기술 조립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스마트폰은 엄청나게 원가가 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직원 한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직원 50명 두고 스마트폰 만들 수 있습니다. 부품 사다가 TV 만드는 회사가 10명에서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몇십 명 두고서 TV 만들고 그래요. TV 모니터 만들기도 하고 가전은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부품 조립해가지고 뭐 단가 문제죠. 네, 단가 문제. 인건비가 많이 안 들어가거나 자동 생산이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가전도 다 만들어내, 거의 대부분의 상품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몇 명만 두고 또 수몇 명 두고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다른 나라 국가 차원에서는 정보기관군이나 이렇게 기업을 만들었다. 키보드로 돈을 찍어서 대준다 그러면 그렇죠. 몇 달 내에 다 만들 수 있어요. 반도체조차도 한 자동으로 그 공정을 생산하기 때문에 불과 200명 정도면 반도체 우리나라도 그런 반도체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반도체를 자국 수요에서 대부분을 갖다가 중국이 했던 전략대로 자국 내 수요를 원래 대체를 하고 가격은 싸게 키보드로 찍어서 밀어주고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상품을 수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적재산권을 무시했을 때 그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지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전 세계는 웃기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서 방송에서 봤는데 그 거짓말 한다고 네, 인정을 하지 않을 텐데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기술은 일단 기술 자체가 의학 기술과 모든 반도체, 통신, 컴퓨터, 그 다음에 드론 기술도 안드릴에서 하시거나 우크라이나 시내에서 하는 걸 봤거든요. 제 기술을 이미 많이 하시고 계시다. 방송가에서도 제 기술을 식품 기술을 많이 따라하고 계셔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다고. 이게 그냥 진실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진실은 진실인데요. 네. 그래서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연될수록 더 심각해지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르죠. 자본주의 자체가 이제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사유기업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향후 몇 개월 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주가가 폭락을 할 것이 틀림없는데 이것은 과대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당장 만약에 어떤 기술을 우리가 의학 기술이다, 반도체다, 어떤 기술을 갖다가 가전이다, 이렇게 당장 만들 수 있어요. 향후 6개월 안에 산업을 만들어서 자국 내에서 풀어대기 시작하면 그것이 시작인가요? 그러면 전 세계 각 나라가 주가를 가지고 있던 그런 주식을 비싸게 형성해 시가총액을 갖고 있던 그런 데가 다른 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므로 폭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있던 사모펀드나 주식 보유자들은 대량 손실을 겪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은행을 뭐 10개든 20개도 못 만드냐?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은행에 넣으면은 그 나라가 이렇게 예금을 했던 예금자들은 되게 좋은데요. 왜 좋냐면은 사유기업으로서의 은행에 놨다가 파산해갖고 돈 못 받, 돈 하루쯤에 내 돈 다 날라갔다 이런 거 경험하느니 국가에서 자기네 통화를 갖다가 찍어주는 나라의 그 통화에서 국가은행을 만들었다. 국가은행 40개 만들었다. 왜 한 개든 40개 만들 수 있죠. 그럼 만들어 갖고 내가 예금을 갖다 거기 해오면 내 돈 안 뛴다. 그럼 국민으로서는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을 텐데요. 위급할 때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말씀. 새로 금융기관을 국가에서 만들어서 5개 만들어서 국민들 우리 여기다가 예금하세요. 당신네 재산을 지켜드릴 테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위기 때 만약에 우리 국민의 재산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렇게 파산으로 간다. 파산으로 가거나 예금이 부실화되어서 은행이 사유재산으로서 사유기업으로서 은행이 부실화되어서 내 돈이 다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국가은행을 갖다 급히 국가에서 10개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금을 옮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유기업으로서
은행은 그렇죠. 대폭적으로 주가 폭락을 겪겠죠. 망하거나 망하거나 소규모 응세 은행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 재산이 날아가는 것보다 국민의 재산이 날아가면 국가 전체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점에서 다시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국민들의 재산을 이굴 때까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리스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국가 자체의 존립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부터 그리고 아예 그냥 국민들이 예금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채은행을 정부에서 긴급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은행을 국가은행을 10개, 20개 만들 테니 거기다 예금하세요. 내가 예금 보장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기존의 사회기업을 우리 국가에 다 인수하겠다 이렇게 해버려도 돼요. 이렇게 인수를 해버려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국민의 재산을 지켜드린다. 국민의 재산이 날아가면 국가 전체의 존립이 위험하다는 점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제 기술 사세요. 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 뭐 카이스트라든지 이런데 그다음에 뭐 현대 기아차 뭐 현대에서 뭐 하나 A사 레이더도 제 기술 다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거리 레이더도 얘기를 해도 안 되고 ITN에 뭐 어떤 기존의 유리창에다 프레시 창문을 덧붙이는 것도 나왔고 비상배 시스템 나오고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연료전지에 배터리 격벽 처리 여러 개로 분할하는 열이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으므로 여러 개로 분할 열을 분산하자는 한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그다음에 냉난방 시스템 이런 거 그다음에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따라서 화목도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거죠. 그래서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석유든 가스든 전기든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따라서 변속기를 없애는 구조를 만든다. 펜타연의 구멍도 전 세계 특허나 이것도 이제 쓰실 것 같은데 현대 기아차에서 이미 좌우 프로펠러에 틀린 연료를 줘서 조향하는 움직임을 조향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비행체의 연소기관이다. 그럼 연소기관 6개 있다고 합시다. 연소기관 각각 한 개를 쓰든 언어프 방식으로 한 개만 쓰든지 2개만 3개, 4, 5, 6개 쓰든지 해서 속도를 감압하거나 중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속도 강중량을 만들어내지. 연료량을 적게 주고 많이 줌을 따라서 그 연소실에도 적게 타게 하거나 많이 타게 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가스를 많이 공급하면 적게 공급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연료량을 적게 주고 많이 줌을 따라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비행체든 자동차도 연소기관도 이렇게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뭐 비행체 연소기관이나 자동차 연소기관에도 제트 엔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연소기관의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강하게 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파워가 커진다는 이 기술을 쓰시거나 연소기관에 있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연소해서 불꽃이 나오지 않게 추가적으로 압축 공기나 수소 산소 또는 산소를 추가로 넣어서 공기의 팽창을 이루어서 추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압축 공기를 내부에서 외부에서 여러 겹으로 회전 방식으로 길이를 틀리게 내뿜어서 내부 압력을 통해서 안에 있는 어떤 조종사라든지 여객 물류를 보호하는 이렇게 압력으로부터 초고속으로 이렇게 운행을 할 때 압력이 생길 텐데 보호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금속 구조에 있어서